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부 브로스 극장 가다. 극장에 다녔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처음 갔다 왔네요. 네, 극장에 자주 다녀오니까 좋아. 네, 우리 문예진흥기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거 요새도 그거 내고 영화진흥기금 아닌가요? 아, 영화진흥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영화진흥기금? 예, 몰라요. 몰라도 하여튼 세금이 묻어 있죠. 네. 겨울인데 안 추워. 겨울인데 안 추워요? 난 추운데. 되게 안 추운 것 같아요. 올 겨울은. 월요일 날 춥대요. 음? 내일 모레 서울이 영하 7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한강 우리 맨날 얼었었잖아. 맨날 얼진 않았죠. 무슨 아니야, 실제로 그때 얼었어. 거기 스케이트 타고 맨날 그랬었잖아, 애들. 아, 몇 년 전에도 얼었던 것 같은데. 소개 좀 하고 나와라. 아, 그렇죠. 아, 소개를 좀. 그렇군요. 멤버를 소개합니다. 네. 큰 몸집으로 역시 오늘도 극장 의자를 사정시 괴롭힌 오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장입니다. 오늘도 반면에 잘생긴 미소를 가득 띄우고 있는 최 과장 소개합니다. 네, 잘생긴 미소의 소유자 최 과장입니다. 아, 장당해요. 응? 아이고, 그럼 매력적이야. 뭐 아주 정해진 캐릭터인데. 저도 좀 기대할게요. 기대해? 예, 기대해. 기대할게요.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욱이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진욱이 소개했습니다. 아, 오늘 영화를 보면서 졸린 눈을 막 비비고 이걸 어찌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영화를 매우 재밌게 본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예, 오늘 김 PD 생일이 며칠 전이라서 저희가 뭐 먹었냐? 우리 소머리 국밥, 우리 한우국밥. 한우국밥, 네, 한우국밥. 과 가오리, 무침. 네, 그걸 김 PD가 쐈습니다. 예. 계속해서 홍어라고 우겼던 오샥이었고요. 홍어가 가오리와 똑같다고 자꾸 우기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여튼 가격 차이가 얼마인데 홍어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정말 저희에게 즐거운 소식을 또 전해주시려고 오신 게스트분 소개합니다. 게스트분 소개. 게시타 뭐야? 자기 소개 같죠, 독일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 과장의 친구 김 작가라고 합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네, 최 과장과 김 과장. 아, 환영하세요. 20년 친구예요. 네. 제 20년 친구고 대학 친구고 영화를 전공했어요. 대학에서는 안 했고 나중에 졸업하고 예. 무려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입니다. 봉슈. 김 작가예요. 봉슈. 아, 진짜 영화인이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예, 저희 드디어 프로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찌부러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간단한 이 양력을 좀 최 과장이 좀 소개 방금 한 건가? 네, 한 거죠. 네. 양념? 가방끈이 무지 긴. 예. 아, 그리고 양력이라- 단편 영화들도 좀 네. 만드시고 네. 뭐 연출가이기시기도 하고 네. 작가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네. 드디어 저희가 그리고 굉장히 임자를 만났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까칠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 오늘 좀 이렇게 저도 평소에 영화 얘기하다 보면 되게 무시 많이 당하는데 아, 아니에요. 까칠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 그렇군요. 까칠함을 좀 오면서도 내가 영화를 오늘 따로 봤거든요. 네, 저희가 따로 봤죠. 따로 영화를. 보고 지금 모인 건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봤냐 물어봤더니 까칠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희 그 무용보는 좀 들어보셨나요? 아, 예. 예. 몇 편 들어봤는데요. 예. 어떠세요? 프로의 귀로 들으시니? 아, 예, 저희가- 진짜 뭐랄까, 프로슈머의 힘을 느낀다고 하나 할까, 뭐 되게. 프로슈머? 예. 무슨 헛소리의 대행지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영화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뭐 그런 예, 것도 느꼈고요. 짝사랑하는 거죠. 예. 예. 짝사랑은 저도 뭐 오랫동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옮겨드릴게요. 얘한테 들은 얘기를. 야 어땠냐? 그랬더니, 예? 넓긴 넓어. 졸라 얕아. 넓긴 넓은데 너무 길어. 그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 길이는 어쩔 수가 없네요. 1시간 정도로 해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갔는데 네. 지금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돼서 네. 뭐 발언 줄일 수도 없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아, 그래요? 헛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한번 바로 줄여야 됩니다. 아, 예, 예.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아, 아무튼 예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네요. 저희 게스트로. 예 앞으로 혹시 영화 같은 거 하면 우리 진욱이도 좀 이렇게 캐스팅 좀 해주시고 좀 자, 오늘 김 작가를 데려온 이유는
네. 김 작가를 데리고 무용보에서 네.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예, 오늘 한번 미팅을 하자고 데리고 왔는데 기왕이면 뭐 같이 영화 보고 와서 예. 오늘 영화도 얘기도 같이 하고. 네네. 저 방금 보고 와가지고. 예. 네. 앞으로 무용보와 좀 친하게 좀 지내주시고 저희가 아, 네네. 최 과장이 빵꾸나면 좀 그렇다. 게스트로 좀 와주시고 아, 우리 그게 있어. 그리고 진욱이랑 동네 살아요. 예. 아 그래요? 네, 진욱이랑 가까운 동네 살아서. 제가 모시고 오면 돼요. 그럼요. 그렇지. 진욱이가 네가 모시고 기사. 오고 다시 모시고 모셔야 가면 되지. 되고. 기사를 항상 해드릴 테니까 오. 아무튼 최 과장과 아직 나란히 앉아있는데 둘이 참 정말 친구 같네요. 옛날에 정말 친구 같다는 것. 옛날에 아니 잘 어울린다고 친구들 같이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그럼 술 마시고 맨날 뭐 이렇게. 무슨 얘랑 술 먹은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고, 네. 술을 거의 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고. 최 과장이 워낙 잘 먹으니까 얘가 나 군대 간다고 음. 밥 사주고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항상 느끼는 건데 최 과장이라고 해야 되나? 최 과장이 참 복스럽게 먹고. 아유 그럼요. 막 쩝쩝쩝 깝깝하면서 막 엄청 복스럽게 완전 정말. 완전 개걸스럽게. 식충이가 저런 식충이. 짐승 가축이 먹는 것 같아 쟤는. 아니면 장가 가끔 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복스럽게 먹는구나. 아우 되게 보고 있어요. 뿌듯해요. 네, 되게 뿌듯해요. 예, 동생으로서 진짜. 이렇게 예. 봐도 그러니까 저런 식충형이요. 항상 미남인데 먹을 때는 조금 다르잖아. 근데 저희가 다 그렇게 먹어요. 저희가 다 그렇게 먹어요. 아, 여기 나보다 예. 좀 음식 잘 못 먹는 사람은 저기 김PD 형밖에 없어. 하긴 저도 되게 잘 먹어서. 김PD도 되게 잘 먹어. 나도 많이 먹는 편인데. 제 닭뼈 발라 먹는 거 뭐 안 봤어? 기가 막히죠. 뭐. 닭은 내가 해부도를 그릴 수 있어. 수도승 같아 수도승. 딱 닭은 내가 두 손으로. 뼈를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치킨을 시켜갖고 그걸 그대로 본드로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는데 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최 과장이랑 김 작가는 학교 다닐 때 같이 영화도 보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극장에서. 네, 영화도 뭐 기억에 남는 영화가 뭐가 있어요? 같이 본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보지 않나요? 아닌가? 몰라. 재밌는 영화죠. 되게 당황하다. 아니 너랑 뭐 영화 본 게 별로 없는데. 인디펜던스 데이. 너또 최 과장 내가 얘랑 영화 봤다 그러면 내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질투당했을 걸요. 네. 인기가 많은. 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인기가 건 많았어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딱 보기에도 둘이 한 10년 정도 나이 차 나 보여. 동갑. 지금 그 나이로 안 보이고. 얘는 뭐 20대 그 초반 모습 별로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에이, 그래요. 아, 뭐 이렇게 게스트니까 많이 띄워주시네요. 네, 그래야죠. 되게 그렇죠. 얼마 못 가요. 할 수는 없잖아. 중요한 건 얼마 못 가는 거죠. 예. 네. 네, 저희가 오늘 영화를 보고 왔고요. 21번째 극장 가던가요? 두 번째. 22번째요? 네. 그거 내부자들 합친 거야? 아니요 아니요, 빼고 빼고. 그거는 그냥 반토막으로 올리셔서 그럼 빼고 네. 22번째예요, 벌써? 스타워즈가 21번째였어. 아,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좀 몰아봤어요. 물어봤네요. 네. 영화를 보고 왔으니까 그 영화 얘기 좀 더 하고요. 자, 저희에게 즐거운 소식들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리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이에게 마이크를 넘겨요. 네,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즐거운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조금 슬픈 소식이 있어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즐거운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공지도 한번 드렸었어요. 공주? 예, 최근에 그 데이빗 보이 뭐라고 불러야 돼? 보이 데이빗 형. 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보이 형 보이 형. 형. 고 데이빗 보이님이 보이 공 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아, 예. 우리 또 배우 알란 링맨 알라그리면 님도 역시 고인이 되셨습니다. 참 그 근데 연기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이도 젊은데 그 알란 링맨은 암이었는데 그걸 숨겼대요. 예, 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숨기고 뭐 그동안에 해리포터도 촬영하고 그랬다면서요? 예, 계속 오랜 기간 투병을 투병 중,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암인지도 기사에 안 밝혀요. 예. 없더라고요. 예.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데이빗 보이도 뭐 영화 배우라고도 할 수 있죠. 영화 항상 이 흥행 참패한 영화들은 좀 막 나오곤 했어요. 내가 기억나는 게 그 제니퍼 코넬리랑 나왔던 옛날에 레비린스라고 둘이 무슨 판타지 이거 있어. 모험 탐험하는 거. 레비린스면 뭐 미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미로에서 이제 데이빗 보이가 이렇게 막 그건데 보지 마세요. 돈 엄청 들이고 재미없는. 근데 알란 링맨은 정말 좀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뭐 건강하시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알란 링맨 영화 중에서 생각나는 게 뭐가 전 있어요? 스웨니 토드. 예. 터핀 판사. 브라이티 워먼. 그 노래 못 하는데 Fascinating. 예. 멋있잖아요.
저거 못하는데. 디렉팅을 잘한 것 같아. 나는 한스 그루버? 한스 한수그루브 멋지지. 아주 이미지가 다이아드. 있는데 아주. 예. 네. 88년 영화였죠, 다이아드. 아무래도 이 알란 윙맨 하면은 주로 이제 악역 같은 역으로 많이 그렇죠. 나왔죠. 그렇죠? 해리포터에서도 스네이프고 방금 얘기한 스위니 토드도 그렇고 다이아드로 처음에 이제 우리 각인이 됐는데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중에서 스노우 케이크라고 있어요. 눈 케이크? 눈떡? 거기서 시고니 위버가 나오는데 시고니 위버가 약간 이제 이른바 바보로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이 스네이프 알란 윙맨이 사고를 해서 그 시고니 위버의 아들인가 딸을 사고로 죽여요. 아 가해자예요. 그렇죠. 교통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피해자의 엄마인데 이 엄마가 배친 거야. 뭐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서 알란 윙맨이 이렇게 메이저 주인공을 하고 그런 영화는 별로 없잖아요. 주로 이제 뭐 어디 뭐 향수 이런 데서 거기서도 판사가 나오나? 네. 아빠죠, 아빠. 그렇죠.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악역이죠. 러브 액츄얼리에서 악역인가요? 네, 악역이죠. 바람 아내한테 상처 주는 악역이죠. 이게 뭐 되게 인간적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스노우 케이크가 기억에 남네요. 주인공 딱 오롯이 주인공을 했어 거기서. 하여튼 뭐 명복을 빌고요. 김 작가님은 뭐 어떤 영화 생각나세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배우를 막 이렇게 막 기억하고 이런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브 액츄얼리에서 귀걸이 고르는 장면인가요? 그쵸. 그런 거 그쵸. 이렇게 네. 기억에 남는 미스터 것 빈. 같아요. 그렇죠. 미스터 빈. 미스터 빈 나오고 예. 그 장면이 기억에 남죠. 네. 여자들한테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내상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남자들은 안날링맥 바람피는 남자한테 이입하지만 여자들은 엠마 상처받는 톰슨. 아내에게 이도 하게 되니까. 그때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다들 그런 것 기대했는데 머플러를 선물. 머플러가 아니라 CD 아, CD였나? 누구냐 조니 미첼 CD 선물 받죠. 그래서 그 그렇다, 음악 그렇다. 들으면서 그러다, 방에서 울잖아. 그러다 침대에 앉아갖고. 그렇죠. 보스아이스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엠마 톰슨은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면서 그 남편 욕을 안 할 수 없죠. 아 그렇죠.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조니 미첼도 아직 살아 계신데 알랑 릴맨이 돌아가셨고. 예, 하여튼 예. 속상합니다. 명복을 예. 돌아가신 분 하나만 더 영화인은 아니지만 신영복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냥 한 번 더 붙였게요. 예, 오늘 돌아가셨죠. 아, 김 작가 오늘 페북에 신영복 선생님 글 관련 글 남겼던데. 네, 그렇죠. 아, 제가 그 지금 여기도 책을 갖고 감옥에서- 왔는데 되게 오래 몇 번을 읽었거든요. 뭐지 감옥에서 사사기인가? 강의를 하고 그 뭐 우리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거는 되게 낡은 걸로 많이 치부를 하는데 아 되게 새롭게 그걸 예. 이제 받아들이게 해준 분이라서 예.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저한테. 하여튼 뭐 우리 또 인문학의 거성이셨던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예, 책 나도 저기 있는데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하여튼 세 분 모두 네, 명복을 빕니다. 저희가 오늘 극장 가다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영화가 아주 심각한 영화였는데 예. 뭘 보고 왔나요? The proper thing to do would be to finish him off quick. He's to be cared for as long as necessary. I understand. What happened? We did what we had to do. He was buried right. I ain't afraid to die anymore. I've done it already. 자, 오늘 저희가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예, 오늘 저희가 알레한드로 이나리투 감독의 이냐르 The Revenant를 보고 왔습니다. 레버넌트 땡땡 죽음에서 돌아온 자인가요? 네. 우리 제목. 무려 2시간 36분짜리예요. 그렇게 길었나요? 네. 잘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길었더라고요. 아 전혀 예,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졸다가 또 졸았더니 영화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졸았어요? 너 좀 피곤해. 쟤는 SF적인 요소가 없으면 없으면 졸아. 별로 졸아. 드라마 이건 완전히 드라마니까. 드라마니까. 눈으로 하는 드라마. 그러나 아예. 영화는 재밌었다는 거.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 네. 네, 우리 이 영화 소개했었죠. 아모레스 페로스. 그렇죠. 그리고 바벨도 소개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은 안 한 것 같은데. 소개는 하지 않았나? 했지. 11위에서 했던 11위에서 했었나? 아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야 소개 한 번 했어요. 아무래도 소개는 스페로스 했어. 하면서 뭐 얘기했겠죠. 아, 예. 예. 그리고 버드맨으로 예. 그 작년 오스카를 거머쥐었던 예, 감독입니다. 주인공인 휴 글래스 역으로는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악역으로 존 피츠제랄드라는 역으로는 톰 하디가 나왔습니다. 토마리. 예.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대위? 대위. 예. 앤드류 헨리 역으로는 도널 글리슨. 아 도널드 글리슨 예. 나왔죠. 저는 이 사람 돔놀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이름이 근데 그, M이 무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개가 묵으면 그 도널 이름이 글리슨. 도널 글리슨 예. 하면 되죠. 예. 그 아이리시죠. 예, 그 영화 뭐죠? 우리 봤던 About- 영화. About Love, About Time. 뭘로 그래? 네, About Time에서 그 유약한 청년이 네, 그 유약한 청년, 예, 그 유약한 청년이 이렇게 강인한 아, 그죠? 예, 대위 역을 예, 뭔가 원칙주의자로 나온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이번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7에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소개를 안 했네. 나왔죠. 네, 제가 안 봐서. 히틀러 약간 히틀러의 화신처럼 나왔죠. 아 그래요? 연설하고 이러는 거를 거기서 중간에 연설씬 한 번 있잖아. 그렇죠, 있죠. 그치. 굉장히 강렬했죠. 네. 윌 폴터라는 배우가 짐 브리저. 예. 그 피츠제랄드에게 속아서 음. 이제 그 휴글레스를 버리고 온 그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이 휴글레스 이야기는 실화죠. 예, 네, 실화를 그렇죠. 영화화한 작품이고요. 2016년 골든글로브에서 벌써 수상을 했네요. 감독상, 예. 나무주연상, 네, 디카프리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죠. 네, 골든글로브. 작품상. 예. 예, 세 개의 부분을 받았습니다. 아주 아이고. 올해 오스카도 좀 그렇죠. 기대가 되네요. 아유, 상 줘야죠. 네. 이렇게 골든글러브가 보통 이제 영화와 TV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도 이 드라마 부분이 있고 뮤지컬 코미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해. 그러니까 좀 잡다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 그 드라마 부분에서는 레버넌트가 받았고 네. 뮤지컬 코미디는 마션이 받았어요. 그 두 개가 마션을 코미디로 분류를 한 거네요. 마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골든글러브는 이렇게 두 개 상을 주죠. 그리고 또 TV 저 미니 시리즈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연기상도 나무주연 뭐 여주연 이게 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번엔 뭐 실베스터 스텔론이 뭐 나무조연상 받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오스카를 못 받는 배우 중에 하나로 네. 정평이 나 있는데. 총 5번 후보에 올랐습니다. 후보에는 좀 올랐었죠. 네, 5번. 네. 네, 지금까지는 내내 좀 외면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도 아, 되지 이번에는 않을까.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노골적으로 그 에비에이터 그거는 에비에이터. 연기상을 노리고 한 것 같은데 그때도 못 받았죠. 못 받았고 뭐. 난 이번에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고생만 너무 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고생만 했지 나는 이번에는 그 스티브 잡스 네, 잡스. 잡스? 잡스 원래 디카프리오가 잡스 역으로 출연을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영화 때문에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 포기했다고. 예. 마이클 패스벤더가 대신 역을 했죠. 스펜더랑 둘이 이제 붙을 것 같네요. 디카프리오가 받아도 될 것 같아. 아, 그렇죠. 아, 이거 안 주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았는데? 영화 내내 안 죽다가 죽다 살았는데. 내내 안 죽다가 죽음에서 돌아왔는데 네, 오스카 못 받아서 죽어. 이제 죽는 거지. 아니 받으면 죽을 것 같아 심장마비로. 그래도 되고. 하여튼 디카프리오가 이번에 뭐 상을 받게 되면 또 많은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방구가 잦으면 똥 된다고. 아니 이 분장을 하고 상을 받으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냄새나. 그래서 이 트로피로 목을 이렇게 틀어막고 곰이 올라가지 곰. 곰하고 같이. 아 나는 오히려 곰한테 주고 싶다. 곰 너무 연기 곰 잘하는데. 진짜 왜 나무 대단했어요. 조연상은 곰한테 주는 걸로. 여우인가 나무인가 뭐한테 모르겠으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그쵸. 좀 네. 소개를 하지요. 예,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시대극이죠. 200년 네. 전 얘기니까. 언제예요? 1800. 1800년대 초. 그래요? 1820 몇 년 뭐 이때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남북 전쟁 전이죠. 전이죠. 개척 시대지. 독립 전쟁 후.
독립전쟁까지는 했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런데 프랑스 애들 막 돌아다니잖아. 자, 우리 뭐 역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 정도까지 파고들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래된 미국에서 참 전에. 벌어진 예. 이 휴글래스라는 사람은 어느 그 한 부대, 그러니까 가족 사업을 하는 그렇죠. 예, 부대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공동체인데 어디 멀리 이렇게 가서 원정 뭐라고 사냥. 사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가족 그거를 사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채집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되게 말이 안 되지. 예, 가족 채집을 하는 과정에서 인디언 일당을 만나는 거죠. 인디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아메리칸 네이티브라고 예. 해야죠. 아메리칸 원주민. 원주민. 예.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근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 휴글래스가 이 그 원주민들의 사이에서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아내도 원주민이었고 아들은 이제 혼혈 아들이 하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포크. 예, 그래서 이 지리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쪽 지방의 예. 지지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의지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예, 그 리족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좀 이렇게 약간 공격성이 강한 후전적인. 예, 그런 그 원주민들로부터 대피를 해서 도망가는 이야기인데 이 중간에 고음의 습격을 받아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이 휴글래스라는 사람이. 죽는 거지 뭐. 네. 내가 보기엔 죽었어.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대장은 이 사람의 힘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 그렇죠. 네, 대장은 그런 의지를 표명하지만 주변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어차피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냥 버리고 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 대위 앤드류 헨리라는 이 대위는 몇 명을 이렇게 뽑아서 너희가 이 그래도 사람을 마지막까지 지켜줘라. 지켜줘라. 그 대위가 만약에 이제 잘 묻어줘라. 이렇게. 예. 도널드 글리슨이죠. 예. 죽을 경우에는 너희가 잘 묻어주고 우리가 구조하러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사실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지켜주고 장사 지내주는 그 정도 역할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남기고 이제 떠나죠 길을. 근데 거기서 이제 피제랄드 악역을 맡고 있는 피제랄드가 지켜주지 않고 예. 나쁘지. 예, 죽이려고 했다가 그 아들이 반항을 하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그 다 사람을- 말해도 돼요? 자, 이 사람을 버려놓고 일단 끝만 얘기 안 하면 돼. 제일 끝에만. 그 중간은 다 얘기해.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제 복수하는 이야기. 네, 그렇죠. 예. 아, 이렇게 거기까지. 급하게 마무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잠깐 아니 아들을 죽인다. 그거까지 아니 얘기해야 잠깐 되나 최 봐. 과장님 지금 혹시 음치탄 거예요? 아 그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아니 건가? 나는 원래 우리는 이 정도 대충 그쵸? 해. 이게 휴 글라스 이 사람이 이 곰이랑 싸웠다라는 거. 이거 우리 뭐 옛날에 뭐 무슨 삼국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호랑이랑 싸우고 네. 뭐 항우가 뭘 때려잡고 막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인데 실화라고 네. 하죠. 그 얘기는 워낙 유명해서 네. 70년대 영화로 이미 나왔었죠. 나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영화. 1971년작이고요. 예. 맨 인 더 윌더니스. 거기서 이렇게 막 칼로 막 곰이랑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근데 그 그때는 어떻게 이 이름을 본 안 썼대요. 그때는 다른 캐릭터 이름을 썼고. 아 휴글래스가 아니고. 근데 2003년도에 이 휴글래스의 이야기가 이제 출판이 됐대요 소설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작으로 이 영화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프로듀싱 단계에서 이게 원래 이 박찬욱 감독이 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감독을. 그렇죠. 그때 아 했으면 대박 났. 그러니까 그때 대박 안 났을 올드보이 막 뜨고 그랬을 때야. 그래서 네. 이제 박찬욱이랑 주인공은 뭐 저기 사뮤엘 잭슨. 그렇죠. 네. 사뮤엘 잭슨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거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주인공을 뭐 크리스찬 베일이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점. 나름 있네요. 흐름이 있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알고 봤거든요 영화를. 그러니까 보면서 박찬욱이 연출했으면 어떤 느낌으로 찍었을까. 그렇게 예. 개고생을 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보다 좀 네. 그림은 좀 조금 더 뭐랄까 좀 명료하게 팬시할 것 명료하게 같고. 나왔을 것 네. 같은 것 같긴 한데. 크리스찬 베일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감독이 존 힐콧이라고 왜 그 로레스라는 영화 아세요? 로레스? 무법자? 그렇지. 그다음에 더 로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 예. 아빠랑 아들 나왔던 그거 감독. 더 로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 아라곤, 영화가. 네, 아라곤 나온, 예. 비고 모텐슨. 네.
근데 그 더 로드 그게 좀 비슷하잖아 이게 막 네. 둘이 막 하더라고. 거의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처절하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감독이 좀 됐다가 얘도 또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나리투한테 떨어진 거죠. 근데 글쎄요, 작년에 그 버드맨으로 이나리투 감독이 뭐 감독상도 받고 그렇죠. 워낙 떠가지고 이거 버드맨 끝나자마자 이거 그냥 바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버드맨 이전에 기획을 했대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기획 십몇 자체는, 년짜리 벌써 네. 그런 기획인데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난 사실 디카프리오가 이게 좀 워낙 꽃미남 이미지가 있어서 뭘 해도 좀 그러니까 연기는 잘하는데 뭐 이렇게 좀 안 어울려. 개츠비에서도 안 어울렸고. 근데 그 이미지 그래요? 버린 지 좀 됐잖아요. 되게 많이 됐죠. 그래? 버렸다고 네. 생각해요. 그 이미지 버린 지 되게 오래됐죠. 후덕해져서 꽃미남 인문. 저는 미치기. 레볼루셔너리 로드부터 이미 이제 중견 배우. 그때부터는 이미 버린 것 같아요 다. 글쎄요, 난 톰 크루즈, 뭐 디카프리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캐릭터들이 워낙 튀어나와서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그냥 이 얼굴이 망가져서. 흑범벅 이런 게 돼가지고 메이크업 필요 없어. 흙 묻히고 물에 그냥 한 30분 흑인지 담가놓고 똥인지 이게 저거 차가운 데다 진흙인지. 그냥 놔두고 그러면 그 메이크업이 되는 거지. 막 뭐. 나는 그 스크린에서 막 냄새 나더라고. 절대 안 씻어. 톰 하디 그리고 뭐, 그 도널 글래슨 다. 말 속에 들어가서 기가 버티는 씬. 스타워즈 그 씬이 나오죠.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네. 배 짜고 배 째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추위를 견디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걷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장면 돼요, 돼. 괜찮아. 아니 알몸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어땠어요? 이 오늘 레버넌트 이 보고 나서의 느낌이 어땠던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비판의 얘기부터 들어보죠. 비판? 김 작가의. 왜? 김 작가님은 이거 시니컬하게 얘기했잖아. 아니 되게 좋아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빼고 마지막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이거는 너무 과하다. 과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산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영화 자체가 네, 영화 자체가. 좀 헤비한가요? 그러니까 저 영화를 끝나고 할 얘기가 고생했다 이거밖에 없는 거. 맞아요. 핵심 단어지. 개고생. 그리고 이제 뭐 촬영 기법을 보면 이제 버드맨에서도 롱테이크. 원신 원컷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건 좀 심했지. 그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상상해 보는데 벽을 지나면서 저기서 좀 쉬고 그다음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찍었겠다 이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첫 장면에 그 전투 씬에서 거의 배까지 가는 장면에 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컷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디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현장감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고 원테이크로 간 것 같아요. 곰도 곰씬. 그거 어떻게 찍었나 이런 생각도 되게 그렇죠. 많이 뭐 들었고. 오늘 영화의 백미는 그 첫 예. 전투 씬과 인디안과 예. 이 얘네들 싸우는 거. 인디안? 그리고 다 얘기해도 되나 인도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그다음에, 타고 떨어지는 씬 있잖아요. 그 장면. 그거 그냥 찍었던데 저거 어떻게 절벽. 어떻게 그것도. 찍었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안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려보는 네. 장면이 있어요. 나무에 피가 이렇게 그렇죠.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런 디테일까지 정말 대단하게 정말 잘 찍었는데 그게 근데 영화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규모를 키우고 뭐 제작비를 많이 쓰고 정말 개고생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진정성이라는 거를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재미는 관객들이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약해서 내면 심리 이런 거가 이렇게 여백에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계속 좀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건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향이 방향 문제죠. 네. 영화를 어떤 방향으로 즐기느냐 그 부분에서 김 작가는 이야기가- 본인이 즐길 만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심을 이야기가 얘기하자면 없었던 거고. 단순해요.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거기서의 그 선악이 굉장히 그 분명해서? 뭐랄까 분명해서 어떤 그 양면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야기의 캐릭터가 입체감 뭐 이런 게 좀 별로 아쉬웠던 없고 거. 예를 들면 이거는 그 튜글레스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영화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더. 근데 그런 게 나는 좀 없고. 그런 거 있었는데. 뭔데? 다른 저는 피츠제랄드가 되게 그 악역이잖아요. 악역이지만 톰 하디. 저는 톰 하디 굉장히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 악역인데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 악역의 그 시작과 끝점이 변화가 없고 그냥 걔는 계속 악역이라는 거죠. 예. 오늘 뭔가, 나는 일단 보고서 일어나는데 삭신이 쑤시더라고. 일단 내 삭신. 그렇죠. 제가 막 곰한테 막 척추 밟히는 것 같고 막 그런. 곰이 내 이 뒷덜미를 이렇게 씹어먹은 것 같아. 약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낌은 톰 하디였어요. 톰 하디. 나는 처음에 익숙한 이 남부 사투리를 하는 제가 톰 하디야? 이 머리 가죽이 반쯤 뜯겨나간 또 흉터가 있죠. 근데 톰 하디가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봤던 물론 그 배트맨에서 라이징이었나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라이징? 라이징인가요? 다크나이트 라이징? 라이즈. 거기에서 그 베인인가? 하여튼 베인인가 보다 베인. 베인? 예. 거기서 이렇게 가면 쓰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톰 하디인지 모르는 목소리도 변조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 역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 배우가 누굴까 하는데 그게 톰 하디였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골든글러브에서 상 받지 않을까 했는데 후보에도 없더라고. 근데 이번에 오스카에는 후보에 올랐는데 뭐 기대를 한번 해본다. 하여튼 되게 강한 악역으로 그렇죠. 나오죠. 왜냐하면 게다가 이 영화에서 디카프리오 말고 뭐 도널드 글리슨은 아일랜드 사람이고 네. 톰 하디는 영국 사람이고 네. 거기 또 애 나오잖아. 윌 폴터. 네. 윌 폴터 이 친구도 영국 애거든. 네. 근데 다 남부 사투리. 그렇죠. 다 근데 미국 그 식민지 미국의 카우보이들로 나오죠. 아무튼 캐스팅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은 또 멕시코 사람이고. 뭐 미국은 어디서든 온 사람들인데 영국 악센트도 쓰는 거겠지. 근데 뭐 우리 사투리 연기하는 배우들 뭐 전혀 연고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뭐 내가 본 그럴 수 관점은 있겠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냥 난 항상 영화관적인 관점은 없으니까 정말 저 시절에 사람들은 저렇게 죽었겠다. 40살을 못 넘기고 죽었겠다. 평균 수명은 그 정도밖에 안 됐겠다. 그리고 생활 환경은 저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다. 거기에다 사람들 딱 갖다 놓고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아까 말한 첫 번째 그 롱테이크 씬도 이냐리투 감독은 이제 자기 트렌드인 것 같아 이거.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표현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게 티가 안 나니까 오히려 그 궁금증도 불러일으키지만 현실감은 훨씬 더 잘 살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시절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일까 한데 사람들보다는 그 눈, 막 추위에 떠는 그 완전히 그 한기들 그 영화에 그대로 묻어나니까 아까 오시아 얘기한 것처럼 몸 자체가 막 이렇게 굳어있는 듯한 내 현실감을 마치 뭐랄까요 리얼리티 체험하는 영화 그런 것들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나는 그거에 좀 집중됐던 것 같아요. 어떤 배우들도 사실은 잘 안 나타나고 그냥 죽을 동안 개고생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안 죽나 그거밖에 비판할 게 근데 많아요. 사람이 저는 쟤는 저러면 죽었어야 되는데 좀 되게 무료한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보면서 저 군 생활할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예. 혹한기 네, 혹한기 훈련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더라고요. 그치 안 죽어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그냥 뭐 맞아, 이렇게 맞아. 천 두 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렇죠. A 텐트 안에서 뭐 무슨 변변한 장비 온기 하나 없이 영하 18도 뭐 20도 이런 데서 며칠을 자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군복하고 침낭만 어. 입고.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씻겠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 네. 씻으면 죽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제가 발이 그때 동상에 양쪽 발이 다 동상 그렇죠. 걸렸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술 먹고 그러면 발이 좀 가렵고 그래요. 그 동상 후유증으로. 안 씻어서 예, 내 발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감각이 없어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 한기에 뭔지 알겠는 거예요. 막 저 사람들이 지금 차라리 느끼는 한기가 저게 공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이다라는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고 실제로 이 영화 찍을 때 이냐리투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찍는 스타일이래요. 뭐 이렇게 막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스태프들을 개고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개고생 진짜 아니면 진짜. 욕하면서 많이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 찍으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참 살아있는 걸로 이렇게 좀 다가왔고요.
또 이 영화 배경이 제가 군 생활을 저쪽 철원, 포천 이쪽에서 했는데 비슷해? 한탄강변이 약간 이 느낌이 나거든요. 겨울에 한탄강은 이 느낌이에요. 거기 곰은 없잖아. 군탄리 이런데 예? 곰은 없지. 곰은 없는데 가끔 뭐 너구리 같은 거 나타나고 그랬어요. 멧돼지 나오고. 멧돼지 나타나고 멧돼지 예. 나오죠. 멧돼지 나오면 뭐 잡아서 해먹을 것 같죠? 다 도망가는 오늘 나왔던 곰은 그 그리즐리 베어라고 네. 그 곰 중에서 제일 큰 거. 북극곰 다음으로 큰 거죠. 회색곰. 회색곰. 네. 걔는 정답 없다 그러던데 그거 만나면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로 내려치면 사람이 두 동강이 난대. 그쵸. 아유,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얌전했던 거죠 그나마. 근데 곰의 이 사냥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드러나죠. 나 하나. 예. 그 곰은 다 CG였을 것 같아. 근데 네. 그 곰의 CG를 감추려고 뭘 넣냐면 곰이 숨을 내뿜을 때 네. 카메라의 그 김이 싹 확실히 썰이죠. 이게 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CG인데 CG라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들면서 확 어떤 예. 그 부분이 나는 정말 저번에 어디 확 갔더니 하던데. 그거 진짜 곰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 진짜 곰. 아무튼 이냐리투는 썼다, 뭐 근데 이런 이냐리투는 비밀에 CG라고. 붙였대요. 네. 예. 어떻게 찍었는지 얘기해 주지 않겠다. 정말 예. 리얼했어요. 그렇죠. 정말 리얼했어요 정말. 예. 저 그거 정말 그래서 궁금해요. 사치기 쏘셔. 막 그 나중에 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등에 막 패여가지고 발톱에 그렇죠. 실제로 꼬매고 그러잖아. 실제로 이 글라스 휴글라스. 슈글라스 이 사람이 곰하고 격투했을 때 등뼈가 다 보였대요. 실제 상처에서. 예. 보이더라 나중에. 하여튼 이 등뼈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대담을 좀 해봐야 돼. 이러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응.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한데 살았으니까. 아니 저 정도까지 표현을 해놓고서 저런 정도 되면 죽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보기에 곰이 너무 냄새가 나서 안 먹은 것 같아. 얘가 지금 몇 달을 밖에서 이 사냥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 이런 거 하고 곰이 그런 게 어딨어요.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 곰하고 사실 격투를 그 짧은 순간에 3번을 해요. 근데 두 번째 격투씬에서 곰이 얼굴을 이렇게 핥아주거든요. 냄새 맡지 않아요? 그때 좀 깨끗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쟤 좀 세수 좀 했겠구나. 씻어서 먹어야 돼. 네, 그렇죠. 침 흘리면서 이렇게. 맞아, 예, 침. 예. 그리고 그 앞발로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생생한 거야. 제가 그 막 여러 가지 영상들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 중에 가끔 좀 잔인한 영상이지만 이 동물원에 이렇게 사람이 사고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예, 약간 스너프 필름 이런 거. 아니 그건 안 본다니까요. 그건 안 보고 이제 그런 사고 영상 이런 슬래셔 걸 무비. 가끔 보는데 스머프 원래 동물이 사람 4발 달린 동물은요 사람을 그 물어갈 때 머리를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화면을 보니까 막 사자, 호랑이들이 사람을 머리를 물고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네. 이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깨져. 스퀴시죠. 그렇게 해서 죽는데 오늘은 막 등이 패이고 목이 패이고 근데 제가 너무 놀라워서 이게 실화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산 거야? 근데 봤더니 신기하게 뒤집어 놓고 막. 그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능인 것 같아. 걔네가 사냥하는 뒤집어 놓은 이유가 있죠. 걔네가 사냥하는 본능인 것 같아. 입 냄새가 엄청 났다. 얼굴이. 지금 거기도 냄새 나는데 또 있잖아. 그러니까 곰이 곰 그거 보셨죠? 얼굴 이렇게 핥고 침을 막 흘려요. 이 지저분하고 막 짜고 막 이거 이래. 먹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지. 아무튼 놀라운 씬이었어요. 곰 격투 씬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휴글라스가 요 곰과의 사투를 벌이고 사실은 이 배신감에 이 복수심에 너무 불타오르거든요. 그래서 기기 시작하네요. 땅을 기기 시작합니다. 기어가는데 이 기어간 거리가 진짜로 실화에서 약 200마일이래요. 320km를 기어갑니다. 원래 대단한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20km면 여기서 부산 거리 말도 안 정도야. 6주간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무슨 상공유사 예, 그쵸. 급이에요. 그리고 아래서 태어난 거랑 비슷한 이 거예요. 영화에서는 아까 전에 아들에 대한 복수심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픽션 이거는 가미한 내용이거든요. 아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실화에는 동료들이 자기를 버리고 간 거에 대한 복수심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320km를
6주간.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상처들 있잖아요. 등뼈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목에 막 이렇게 물을 먹으면 목으로 흘러내려와요. 목에 빵꾸가 났어. 그쵸. 목에 구멍이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처가 깊으면 구더기가 나잖아요. 구더기를 일부러 제거를 안 했대요. 그치. 왜냐하면 그래, 아무- 구더기들은 상처에 난 이 썩은 살들을 먹기 때문에 자기는 이 썩은 살을 뜯어내지 않으려고 자연 치유할 수 있게 일부러 구더기를 그 놔뒀대요. 썩은 살을 글래디에이터 먹고. 보면 나오잖아. 글래디에이터 보면은 거기서 흑인 저기가 커트 러셀 누구냐? 러셀 크로. 러셀 크로 이렇게 실려가는데 구더기 나도 막 이러잖아. 그쵸. 흑인 저기. 아 이게 말이 글래디에이터. 돼요. 그러니까 동료에 대한 복수심은 좀 약해서 그런 걸 그쵸, 넣은 뭐 거죠, 그럴 수도 그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아니, 이런 그 사람이- 자기가 동료 생각해도 이거 너무 약하다. 그 이렇게. 피츠제럴드가 원래 거기서도 원래 복수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아 그쵸. 아들이 딱 죽었을 때 저 같으면 사실 그 정도 공격당하고 그러면 그냥 삶의 의지를 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아들이 딱 죽는 순간 침으로 연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개거품면서 예, 그 그거 오열을 하는. 비오가 이렇게 침으로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이빨 사이로 침 튀어나오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쵸. 아 그거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 사람은 살 이유가 이제 생겼구나. 그럼요. 예,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버넌트가 되는 거죠. 네. 죽으면서 돌아온 그것도 거지. 똑바로 이렇게 딱 올바른 시선이 아니고 눈을 이렇게 거꾸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보게 되잖아요. 그 약간 링처럼. 그쵸. 그러면서 사실 침을 흘리는데 침이 자기 얼굴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우 지저분한데 너무 가슴 아프.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 장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라스가 이름이 유리인데 잘 안 죽네. 안 깨지네. 제 별명이 유리몸인데. 엄살왕 아니야 엄살왕? 한 가지는 여름이면 죽었을 거야. 겨울이라서 아,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세균 영화 감염이나 보면은 이런 게 조금 덜했을 정말 수도 있어. 추워요. 춥거든. 근데 얘네들이 옷 같은 거 변변히 입었나? 막 기어댕기고 막 이러는데 물에 막 들어가고. 그렇죠. 추위가 아주 굉장히 느껴지죠. 얘가 막 절벽에서 떨어지고 막 강물에 빠지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봐도 저 그냥 한 거잖아요. 했지. 지금 시즌은 아니지. 2015년에 그냥 그러고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스탭들이 떠났다며요. 아 나 들어서 안 해. 아 나 추워서 안 해. 추워서 못할 것 같아 이거. 촬영은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서 하다가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프로덕션 기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눈이 막 녹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촬영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 네, 그래서 그 여름에는 프로덕션을 두 아르헨티나 군데서. 가서 찍고 예. 겨울엔 다시 올라서 찍고. 그래서 또 이 제작비 같은 게 많이 오버됐다고. 네, 이게 제작비가 2배 처음에 예산했던 것보다 2배가 들어. 이거 1억 불 넘게 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개봉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지금 막 돈을 벌고 있는데 뭐 망하지는 않겠죠. 이게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뭐 골든글로브에서 상 받았지. 3월 달에 오스카 하면은 또 거기서 막 촬영상 이런 건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아 그쵸. 촬영상은 진짜 받을 거. 촬영은 난 버드맨은 좀 과도했거든요, 사실. 너무 똥꼬집 같고. 한번 끊지. 제발 좀 끊어주지. 막 그런 건데 여긴 잘 했죠. 계속 이게 똥도 끊어서 써야 되는데 계속 나오고 이게 실똥이 나오고 무슨 그랬는데 이거는 촬영 같은 촬영 감독이죠. 예. 뭐 엠마누엘 루베스키. 누구요? 엠마누엘 루베스키라는 루베스키? 감독이고요. 이 사람도 멕시코 사람이네요. 예. 하여튼 이 촬영 하나는 특히 처음에 전투씬, 그다음에 이 곰씬, 그다음에 절벽씬. 그 전투 처음에 전투에서도 나오는 게 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별로 무기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화살이 그렇죠. 이렇게 무서워 적은 그 처음. 화살이 정말 예. 우린 반지의 제왕에서 네. 레골라스가 활 쏘는 거나 봤지. 이렇게 리얼한 활, 도끼. 와, 또 정말 도끼가 무서웠어요. 들고 다니잖아. 그 예, 토마호크라고 왜 그쵸. 인디언들, 예. 인디언 원주민들, 하여튼 편의상 인디언이라고 해도 그렇게 들으세요. 이 토마호크로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바바리안스러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마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처음 도입부처럼 아주 인상적인 정말 200년 처음부터, 전. 예. 그렇죠? 더 놀라운 거는 인공 조명이 없이 자연광 그대로 찍었다는 그랬다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놀랬던 게 그 아까 전에 롱테이크 처음에 전투하는 씬에서 이게 원샷으로 가는데 분명히 이거 치밀한 계획하에 찍은 거 아니에요. 이 역광이 되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 카메라에 이렇게 역광 플레이어. 플레어. 그걸 플레어라고 그래요? 렌즈 플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된 거 같은 거예요.
역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이 현실감을 더하는 게 전혀 다른 현실감을 주잖아요. 이게 영화라는 것이 그래픽 처리를 하면 전혀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들이거든. 근데 일부러 집어넣어. 왜냐하면 이거는 카메라로 실제로 찍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후지 작업할 때도 일부러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그럴 수 렌즈 있겠죠. 플레이어는 너무 쉬운 기술이라 아까 그 곰이 얘기한 대로 입김이 확 나오는 부분은 난 아무래도 CG인데 저걸 넘으로써 더 확실한 사실감을 주는 거야. 그쵸. 이거 CG 아닌가 봐. 라는 어떤 의심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감독이 계속 이렇게 관객들을 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것 같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작 기법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뭐 롱테이크로 가지만 절대로 이거 한 씬에 못 찍어. 이건 찍을 수가 없어. 절대 이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그 중간에 뛰어다니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때그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완전히 NG를 생각해가지고 낸다 그러면 다시 찍을 수 없는 거거든. 필름으로. 근데 이거를 맞추는 거야. 이 각도를 딱 계산하고 여기쯤에 서 있는 걸 딱 카메라 정지시켜 놓고 그 서 있는 정지된 상태를 그대로 계산해서 다음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지만 거기는 어딘가에는 이렇게 절단 사실 있는 이게 있는 것 같다. 붙이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 기술적인 거니까. 저기 뭐야 돼지갈비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 본드로 붙이는 거야. 목살을 이렇게 붙이는 거.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뭐가 적절해. 본드로 붙이는. 아무튼 하여튼 네, 무슨 그런- 본드인지 뭐지만 공업용 본드인지 뭐지만 먹는 본드래요. 근데 그건 좀 놀라운 너무했어요. 진짜요? 그 원래 식용본드 붙이면 안 되는데 고기는 그 두 개 고기 놓고 다지면 붙거든요. 이렇게 본드가 붙일 필요는 없는데 그건 뼈랑 붙이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죠. 하여튼 이 영화는 보이지 않는 본드가 있어. 무슨 본드로 붙였는지 모르지만 붙였다. 근데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한 그 기법이 자신이 있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지난번에 버드맨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정도는 내가 보여주지 하고 딱 덤빈 거야. 글쎄요, 나는 이냐리투 어때요? 우리가 뭐 멕시코의 이 빅3가 됐네요. 이제 이 감독들이 옛날에는 뭐 앙팡테라블 뭐 그랬는데 영건 3인반 그랬는데 3인반. 3인반이라고 그랬나요? 네, 3인분. 이 세 분, 뭐 사실 뭐 다 60년대생들이고 386세, 86세대죠. 50세가 넘었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젊지가 않죠. 네. 게다가 요새 몇 년 사이에 이 세 감독이 다 아주 그러니까 알폰소 쿠아론, 네. 나의 순서대로 하자면 그 다음에 이나리투, 알레한드로 이나리투, 그 다음에 길레르모 델 토로. 이 세 감독이 근래 몇 년 사이에 그냥 거장들이 돼 버렸어. 네. 어때요? 누가 좋아요? 이 세 감독 중에 우리가 사실 세 감독 다 뭐 좀씩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동안. 네. 저는 이냐리투. 이나리투. 오늘 봤으니까. 아 이거 요거가 더해지니까 뭔가 네, 저는 확실히 이냐리투인 것 같아요. 저는 버드맨도 되게 좋았거든요. 조금 버드맨 정리를 좋죠. 해줘봐. 버드 델토로 작품 뭐지? 기에모 델 토로는 파네미로. 파네미로죠. 파네미로랑 헬보이, 뭐 최근에 퍼시픽 그- 림, 뭐 퍼시픽 예, 림. 예. 그리고 또 또 크림슨 피크. 그다음에 옛날에 미믹 그걸로 처음에 미믹. 나왔죠. 그러니까 델 토로는 약간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주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고 알폰소 쿠아론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내가 보기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대중적인 코드를 알고 센스 있죠. 이냐리투는 인간을 파고드는 것 같아. 사람. 저는 도전가 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이냐리투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실험 정신. 네, 실험 정신. 학구파다. 네. 쿠아론이 저기 그러면 쿠아론의 그래비티. 그래비티가 쿠아론이지.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냐리투 감독의 그 죽음 3부작 데스 스릴로즈라고 하죠. 그 21g. 그렇죠. 아모르스페로스 21g 바벨. 네. 예. 그거 세 개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딱 나와요. 그게 물론 지금 어떤 영화적으로는 어떤 그런 실험 정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이야, 인간. 인간의 관계랑 인간의 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오늘 굉장히 액션이었잖아, 영화가. 그런데도 그 어떤 이냐리투의 그거가 느껴져요. 이 사람의 감정. 그래, 뭐 친절한 설명은 없었는데 그냥 그래도 뭐 저는 복수. 충분히 볼 수 있는. 저는 아까 그 토마디에서 제가 느꼈던 거,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큰 산에 가면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한 10시간 이상을 걸어 들어야 되는 큰 산에 가면 일행 중에 누군가가 다친다. 그럴 때 이 난감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리고 군대에서도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뭐 행군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부상병이 생기. 예, 부상병이 생기고 뭐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
그런 난감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컨플릭트가 있지. 예. 두고 갈 거냐 예.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데리고 뭐 갈 거냐. 물론 뭐 죽게 하겠어요. 뭐 헬기 부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저 상황에서 진짜 막 빙판을 막 산을 올라가야 돼요. 뭐 이렇게 막 거의 90도 가까운 이런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들것에 죽어가는 사람을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 같아도 거기서 불만을 얘기하겠어. 이거 다 죽는다. 그런 생각 할 것 같고 토마디가 그 중에서 굉장히 그 현실주의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죠. 좀 여기서는 좀 과할 정도로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를 위해서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처음에 배를 포기할 예. 때부터. 예. 그 틀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음. 휴글레스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 그치.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판단과 계속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헤드 리더들에 대해서 불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의 아주 가장 큰 예. 원인은 뭐냐면 생존 본능이야. 어떻게 하면 살 거냐. 네. 지금 우리가 거의 예. 죽음 그렇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 방식대로는 살 수 없다. 예. 여기서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피츠제럴드는 저는 인디안한테 그러니까 원주민한테 잡혀가지고 또 그 머리 고민을 가죽이 알았어. 반쯤 벗겨져 본 경험이 있는 벗겨짐을 사람이니까. 당했던 사람이라 훨씬 더 많은. 그거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가 있었고 과연 그 사람의 그런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비난만 할 수 있느냐? 그럼.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렇죠. 악인이긴 네. 하지만 생존이라는 이름을 두고 나면 악인은 아닌 거야. 하지만 여기서 뭐 명백한 예. 짓을 하죠. 그렇죠. 명백한 악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 피하 식별을 안 하는 거지. 아군과 적군이 없어 이 사람한테. 오로지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게 강한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선 누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기 얘를 버리고 간다 이거까지는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죽이는 거는 네. 그게 이제 여기 이 영화에서 이제 픽션 부분이 되겠죠. 그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이제 이 영화의 어떤 끝까지 네. 2시간을 넘어가는 힘이 되는 거죠. 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이 토마디 입장에서는 디카프리오와 너 때문에 네 아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설득하잖아요. 그래서 너 눈 그래서 깜빡여라. 너나 기다리죠. 그래서 눈 깜빡일 때까지. 너 여기서 내가 편안하게 죽여줄 테니까 동의하냐 안 하냐. 동의하냐? 동의하면 눈을 깜빡여라라고 하고 계속 그때 뚫어져라. 디카프리오가 딱 깜빡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문을 외우면서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숨 입을 막나? 네, 입을 예, 뭐 막죠. 그러면서 숨통을 조이려고 하는데 그때 아들이 나타나서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살인 행위로 연결이 살인을 되는 하는데 거죠. 이게 뭐 계획된 살인은 아니고 이제 우발적인 사고 비슷한 거죠. 치사 정도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난 최 과장이 얘기한 부분 어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톰 하디의 캐릭터가 있어. 100% 나쁜 놈은 아니야. 원래 모든 악인이 그런 지점이 그러니까. 있어야 잘 쓰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100% 악인이면 그거는 100% 악인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 관객하고의 그 연관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럴 이해할 수 수 있는 있겠다. 이유를 한 50% 정도 그래서 우리 있는데 거기 꽂힌 거. 우리 할아버지 세대나 우리 아버지 세대 정도 되면 나는 토마디 입장도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다 이해하죠. 그 먹고 아니, 그러니까- 사는 문제. 그리고 그 개고생을 했는데 맞아요. 막 가죽 다 없어지고 버리고 막 오고. 뭐냐고 이게 막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죠, 진짜. 그렇죠. 예. 아니, 최근에 그 개봉한 히말라야 보시면 또 이 상황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토마디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 영화도 좀 생각이 났어요. 아포칼립토. 아, 네. 거기는 완전 여름이지만 거기도 그냥 개고생, 개고생하고 예, 예. 완전히 막 그렇죠. 거기도 지옥에서 살아온 그렇죠. 자죠. 예. 아니 그 이냐리투 감독이 어디에 꽂혔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 사실 영화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어가는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장면이 굉장히 영화에 아주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곰과의 사투 후에. 근데 마지막에 너무 빨리 회복한 거 그러니까 아니야?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 지팡이 짚더니 나중에 이제 말해서 그러니까 말 타고 그냥 나중에. 그 이렇게 뭐 3만 년 정도 오지 마. 걸린 그 인간의 진화 과정을 몇 초 만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죠. 영상 있잖아요. 네안데르탈을 그런 느낌이지 이렇게. 보통 크로마뇽. 내가 봤을 때 곰한테 이렇게 되면은 골절이 되면 뼈가 붙으려면 몇 달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 나중에 몇 주 후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근데 일단 기간은 6주라니까. 6주? 예. 보통 뼈가 붙으면 6주에서 젊으면 한 달에서 6주 정도면 붙긴 붙어요. 그걸로 잘 기부수하고 그래야지 붙지. 네, 상처도 그거를 충분히 내가 아물고.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을 메셔놓고 얘기하자고. 깁스도 안 그러니까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잘 수가 없는 그리고 부분인데. 곰의 상처이기 때문에 세균이 침입해서 이렇게 감염될 확률은 높지만
이렇게 쇠나 이런 쇠독처럼 파상풍의 또 확률은 낮기 때문에 또 추운 겨울이라 그쵸, 이게 겨울이고. 또. 아 겨울이라. 근데 그 뭐 다른 얘기인데 그 현대인의 시각에서 봐서 그게 뭐 골절이 뭐 몇 주가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제 뭐 저희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윗대로 가면 어르신들 체력이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그분들은 뭐 아이 뭐 새벽에 뭐 원당에서 일어나서 뭐 무학재 고개를 넘어가지고 뭐 종로에서 뭐를 그렇죠. 팔고 그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열심히 해보면 학교 다니고. 네네네 지금 체력보다 훨씬 강하진 않았을까. 뼈 그런 부러진 건 생각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들어요. 있어요. 체력의 이슈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뭐 방법이 있어? 뭐 그래서 이 휴 글라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오래 못 산 거더라고요. 50대 때 죽었더라고요. 예, 53세로 아. 죽었는데 왜 죽은 죽었대? 이유는 결국 이 오늘 영화에 나왔던 이 원주민들이 아라카라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원주민인데 결국에는 이 원주민들과의 그 전투씬에서 죽는다고. 예, 전투 씬에서 죽는데? 전투 씬에서 죽. 그런 씬이 있었나? 롱테이크 씬이었나? 그쵸. 라이프 테이킹. 53년간의 롱테이크. 뭐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구만. 화살 한 방에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이렇게 보면서 계속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야만성이라는 모순적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의 그러니까 유럽의 문명이 이 아메리카 대륙 불모지로 들어와서 그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을 뭐 확살하고 서로 싸우면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 휴글레스를 도와줬던 혼자 다니는 그분은 그분은 살려줬어야 되는.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그 백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되게 선인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쵸? 그 원주민인데 원주민. 그 사람 목에 나는 야만인입니다라고 딱 써서 예. 우리 모두 예, 우리 모두 온에 뚜스. 그러냐? 그거 그 불어라서 네가 아는구나. 그리고 아니 불어 연기 보통 이제 미국 영화에서 불어가 나오면 발음이 정통 정확하진 않아? 불어가 아니.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뭐 한국어를 하는데 저게 한국어야 싶은 그런 그런 거 쏜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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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팻말에 연출을- 뭐라고 써 있었나요? 정확하게 불어로 써놨. 온에 뚜스레 소바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소세지? 예? 뚜슬레롤라이스. 우리는 모두 아 우리는 야만. 모두예요. 아 우리는 모두. 야만이다. We are all savages구나. 예, 예.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읽힐 수도 있네. 완전히 다르네. 나는 야만이냐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 그래도 결국은 이제 뭐 그렇죠. 얘가 어떤 행위를 하던 뭘 하든 뭐 결국은 야만인이다. 혹은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인 우리도 야만인이고 뭐 니네도 야만인이니까 뭐 이런 의미로도 그건 해석할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예. 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거야. 어? 맞나요? 50보 100보인데 걔네들한테는 똥 묻은 개가 겨무든. 이 아마존이래.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야만인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아마 미국 감독이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다룰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원주민과 그 유럽 이주민들 사이의 피해 역사를 그렇죠. 되게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영화에서. 게다가 여기 네. 또 프랑스 이 상인들 나오잖아. 네. 걔네들이 이 원주민 그 여자 딸을 납치해서 걔네들이 놀이기로 납치한 거지. 삼죠. 예. 나중에 응징을 당하죠. 그렇죠. 네. 포화가. 예. 포화가? 딸 이름이 포화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훨씬 더 야만적인 거죠. 근데 총이 있다는 이유로 걔네들이 학살을 자행을 한 거죠. 멕시코 감독이라 멕시코 약간 감독이라 그런 그런가요? 생각이 멕시코 감독이라 조금 더 자유로웠지 않았을까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 멕시칸 빅3 감독 중에 가장 멕시칸처럼 생겼어요. 이나리투가. 사실 쿠아론이나 델토로는 약간 백인 필이죠. 그 아까 얘기한 그 세 명의 감독 중에 그 이냐리투 감독이 나는 이렇게 느꼈거든. 그래비티 같은 작품을 만든 쿠아론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정점이다. 이제 SF의 어떤 이런 영화적인 기술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 들었고 또 퍼스픽님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SF였거든. 근데 전혀 물론 내가 좋아하는 SF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냐리투는 전혀 다른 기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도 정말 현대적이야. 이 영화적인 기법 자체가. SF를 한다는 거구나. 기법 자체가 너무 SF야. 김 PD는 그 빅3 중에서 누가 좋아요? 사실 말하자면 델토로지? 쿠아론이지. 쿠아론? 전 델토로. 델토로 아니 근데 왜 셋 중에서 왜
그게 왜 비교 같아? 왜 이런 부분을 왜 아니 그냥- 뽑아야 되는 거지. 왜 멕시코? 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재밌잖아요. 왠지 그렇기도 일종의- 하고 지금 여기에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이 세 감독은 미국의 헐리우드 안에서 작업을 하지만 전혀 헐리우드이기도 하지만 아닌 얘기들이 거기 섞여 있기도 해. 그러니까 좀 그쵸? 다른 색깔이 소재가 나오자는 항상 거죠. 다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어떤 이 모티브가 전혀 미국적인 색채를 좀 지우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멕시코가 그래비티도 사실 마찬가지고. 미국의 좀 위성 국가처럼 됐잖아요. 옛날에 피해의식도 분명히 전쟁도 있을 거예요. 했지만, 네. 그러니까 얘네도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좀 빠져 있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지금. 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 팀이 있는데 정말 잘하는 야구 선수 3명이 3, 4, 5번을 치는 거야 지금. 근데 얘네들이 수비, 공격 다 잘하고 뭐 세븐툴이야. 그런 선수들 3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국내가 아니고 수입 선수들이 용병이야, 용병. 외병. 그러니까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는 항상 이 세 감독 굉장히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나리투는 옛날에 바벨 이런 거 보고 최고다 이 사람. 그렇죠. 멋있다. 쿠아론도 이 옛날 하여튼 그랬는데 이 셋이 아니나 다를까 지금 뜨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델토로도 곧 또 이제 사고 칠 것 같아요. 또 뭔가 또 만들어낼 거야. 근데 이제 오스카에서 올해도 만약에 또 멕시코에 가면 레버런트한테 또 이게 뭐가 많이 가면은 왜냐면 그 전에 그래비티 그 다음에 작년에 버드맨 갔잖아요. 이게 버드맨이 가면서 왜 보이후드시 원래는 좀 그렇죠. 뭐 하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이나리투한테 갔잖아. 근데 올해 레버런트 나와가지고 이 멕시코의 이 역침공. 아니, 그게 그래서 아주 내리 사면 그래서 디카프리오의 수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디카프리오는 이거 주고 퉁치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감독상 못 받겠네. 그럴 것 같아요. 저의 예상은. 근데 되게 노린 건 분명하고 이렇게까지 개고생을 했는데 뭐 안 좋아 이런 게 이제 계속 환청으로 들리는 그렇죠. 것 같은데 토마디의 그 캐스팅 배경에 디카프리오가 있는데 디카프리오가 토마디가 원래 다른 영화 예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영화 하자고 계속 쪼른 거예요. 네, 너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쫄라서 딱 시나리오를 줬는데 토마디가 반 읽기 전에 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나리오 반 읽기 전에. 그렇죠. 자긴 덜 고생하니까. 형이랑 이거 하자 막 그래서 꼬셨구만.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로 이 작품에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 올인을 한 거죠. 나 이걸로 좀 승부를 봐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그 선택이 이 결과물로 봤을 때 잘한 선택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나는 뭐 느끼기에는. 토마디의 아주 역작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매드맥스에서는 저기한테 밀렸잖아. 찰스테론한테 밀렸죠. 체론한테 밀려서 맥스가 사라졌죠. 얘는 항상 이렇게 얼굴에 가면 같은 걸 쓰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잘생긴 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번 영화에서도 이렇게 수염을 길러가지고 길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음악은 어땠어요? 음악 루이치 사카모토. 예, 루이치 사카모토가 했죠. 아주 사실 이번에 이 영화 2개가 동시에 나왔죠. 쿠엔틴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에잇이라고. 헤이트풀 에잇 하면 뭐야? 비호감 8인방? 비호감 8인방. 진상 8인방. 그렇죠. 그거랑 이번에 레버넌트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것도 시대극이죠. 뭐 웨스턴. 서부극이죠. 저번에 그 장고에 이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말 많이 하고 쿠엔틴 타란티노 스타일인데 그 음악을 엔니오 모리코네가 했잖아요. 헤이트풀 에잇을. 근데 이거는 루이치 사카모토 아주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그 미스터 로렌스. 그게 데이빗 보이 나왔네요. 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데이빗 보이가 출연했었죠. 그거 루이치 사카모토 제일 유명한 거 같냐. 지금 나오고 있죠. 요거.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캐롤도 아닌데. 아무튼 어땠어요? 음악이? 저는 음악이 잘 안 들리던데. 아니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하긴 했어요. 예, 음악이 그 저음이랑 뭐 스트링이랑 해가지고. 저는 약간 심장 고동, 그쵸. 이 심장 박동 같이 들렸어요. 둥둥 뭐 이런 소리들이 좀 많이 매드맥스야. 들려서 쿵쿵. 뭐 그렇긴 한데 그런 소리들이 좀 많이 들렸고 특히 고신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총구 이렇게 숲 사이로 이렇게 총구로 이렇게 딱 겨누고 있을 때 이 긴장감 정말 침 꼴딱 넘어가는 이런 내 침소리인가 할 정도로 사실 그런 것도 다 음악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루이치 사카모토가 혼자 한 게 아니고 공동 작업했더라고요. 3명이 공동으로 음악 크레딧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두 분은 잘 모르겠고 좀 특이하게 한 것 같아요.
특이했는데 글쎄요 뭐 난 잘 붙었다고 보는데요. 그래? 음악이 확실히 최강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저는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이렇게 화면이랑 하나라는 느낌을 근데 받았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현악기를 써서 완전히 속을 긁듯이 훅 하고 긁어내는 몇 가지가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그걸 듣고 있다가도 여기다가 멜로디를 안 넣고 그냥 훅훅 하는 어떤 소리를 넣었다라는 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공기 반 소리 반. 그래서 내가 난 그 헤이트풀 에잇도 봤는데 그 저 둘 다 그 영등포 모의 스타리오. 예, 유명한 극장에서 둘 다 봤어요? 헤이트풀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화면비 때문에. 아 레이쇼 그거 엑스펙트 네, 레이쇼가 그래서 다르다고 뭐 2.3 몇 대 1 뭐 이런가요? 2.76대 1이에요. 2.76? 그래서 이제 뭐 시네마스코프가 아니면 너무 레터박스가 아. 커지기 때문에 이제 잘라냈는데 그 잘라내는 부분에 일부러 또 악동이시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배치를 타란티노. 아예 해 두셔서 일부러 이런 논란을 좀 일으켰구나. 네, 약간 일으킨 노이즈 게 마케팅 아닐까. 했구나.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는 게 뭐 어떤 거고 필름이 뭐고 뭐 이런 얘기를 김 작가님은 어땠어요? 두 저는 개가? 헤이트풀 좋았죠. 예, 그렇죠. 네. 저는 영화는 이제 제가 요새 이제 느끼는 게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규모로 뭐 되게 에픽 뭐 그런 걸로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개성인 것 같은데 그 개성이 그러니까 되게 그 미니멀한 것에서 나올 때 더 감탄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이트풀 재밌게 봤는데 다 빠졌더라고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음악 이렇게 하나 오르고 아 별로 이번에 없어서 오스카에 뭐 네. 특별 공로상 같은 것만 뭐 이렇게 주려나 뭐. 타란티노도 이제 좀 저희가 나이가 들면 네. 글쎄요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퀸틴 네, 타란티노는 네, 네. 이렇게 수다 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뭐 감독 이름 모르고 봐도 그냥 딱 보면 알지. 한 10분 보면 알아. 리바이스 청바지에 붙은 그 태그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저는 봤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음악을 제대로 서부 영화 출신인 네, 엔니오 네. 모리코네가 했죠. 네. 그래서 아주 좀 마카로니 웨스턴? 유쾌하게 봤어요. 세르지오 그냥 레오네의 음악을 했던 그쵸. 애니오 네. 모리코네 그대로 갖다 쓴 거니까. 빠라바라밤 이거 뭐 네. 다 그거죠. 그 놈놈놈. 네. 예. 근데 이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악도 뭐 나는 괜찮아. 나는 근데 오늘 이 레버런트 보면서 음악을 바꿔서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 복수하고 처절한 이 주인공의 심리를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선율로 선율, 표현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인위적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왠지 잘 붙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두 개를 약간 이렇게 뭐 좀 과도하게 단순화해 본다면 헤이트풀 에잇은 약간 인위적인 재미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약간 이렇게 인공 감미료 같은 영화고 어디 공감미료를 여기 아니야 미안해 아니 인공 감미료 같은 영화고 미원이야 미풍이 아지노모토. 아지노모토. 근데 이제 이 반면에 이 영화는 굉장히 리얼리즘의 이 이냐리투의 영화는 리얼리즘에 저는 이제 좀 집중한 영화로 보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음악을 이렇게 붙인다면 저는 엔니오 모리코네는 리얼리즘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약간 연출적인 요소. 아니 왜냐면 루이치 사카모토가 이런 일렉트릭 뭐 이런 거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오케스트라가 일로 보고 예. 루이치 사카모토의 그런 거가 절로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나는 그냥 뮤지션 입장에서 한번 해봤어요. 나는 오히려 그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마디도 대단하고 물론 뭐 디카프리오도 고생 많이 했지만 그 안에 그런 설경이나 배경 자체가 그 와이드한 그 장면들이 없다면 네. 이 영화는 별로 느껴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추워서 떠는 장면도 있지만 혼자 걸어가는 그 설경에 네. 산 중덕에 그냥 쭉 가는 그 배경에 뭐 정말 시대에 정말 혼자 떨어뜨려 남겨서 그냥 100년 동안에 혼자 살아남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 산을 혼자 가고 있는 느낌이 그 음악이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점 찍어주시 확 찍어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거 음악이 만약에 애니코 모리코였다 그러면 누구요? 엘리코 모리코 애니코 모리코였는지 뭐 하여튼 그 형님이었다 그러면 글쎄 지금 내가 느꼈던 그런 어떤 처절한 현실감이 거기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또 좀 드는 거죠. 예, 뭐 그냥 한번 해본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음악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메인 테마가 있긴 기억이 안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예 기억이 안 나. 메인 테마가 이게 계속 뭐- 나오긴 했어요. 뭐가 띵띵 뭐 이렇게
근데 그 오히려 되게 음악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현자음이라 그럴까 무음이라 그럴까 하여튼 네네. 중간을 확 비워버린 게 나한테는 네. 되게 크게 왔어요. 그 그러니까 저 소리와 이 소리 눈- 사이. 그쵸. 눈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소리가 다 먹잖아요. 음. 그거를 잘 살렸던 것 같고 거기서 왜 그 애가 철 긁는 소리 있잖아요. 진짜 거슬리는 거 제가 들어도 우리 저런 사람 꼭 있지요. 그런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해서 그때 되게 걔도 그 머리까지 벗길 때 소리하고 막 난 또 연관지어가지고. 아 예 그렇죠. 응. 예. 여기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캐스팅 디카프리오를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 있죠. 도널 글리슨 예. 굉장히 이 영화에서 의로운 사람이잖아. 예. 그 자기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직에 충실하려고 하는 글리슨도 그렇고 이 윌 폴터 나는 이 애가 대성화를 같아. 왜냐면 내가 전에 와일드 빌이라는 영국 영화 있어요. 약간 뭐 이렇게 갱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거기서 얘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야. 마스크도 그렇고 이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약간 화성침공처럼 생겼잖아요. 얼굴이 약.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생기는데도 강인하고 여기서 오늘 그 되게 양심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갈등하는 예. 그런 역을 했는데 아주 잘하고 앞으로 최 과장이 왜 빌리 엘리어트에서 예. 제이미 벨? 제이미 벨 예. 제이미 벨이 대성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예. 근데 난 얘한테 걸렸어. 제이미 벨보다 제이미 벨은 사실 좀 이렇게 용두사미가 된 것 같고 원래 아역이지 않나? 아역으로 얘는 아역으로 이제 지금 90년대생이니까 얘는 근데 나는 근데 조금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뭐냐면 너무 독특하게 생겨서 저 사람을 정말 소환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감독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 근데 그 와일드빌 한번 보세요. 와일드빌. 그리고 얘가 저기에도 나와. 메이즈 러너인가? 메이저런에 나와. 거기 미로 뛰어댕기는 약간 그 헝거 게임 같은 영화. 맞아요. 거기에도 나오고 영국 이 친구도 영국 배우죠. 예. 그리고 오늘은 여자가 안 나왔어요. 그게 많은 포화가 나온대 포화가. 그러니까 많은 두 그 명의 여자가 나오지. 관객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가 없다. 아 모르죠. 곰이 앙컷이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내가 계속 꿈에서 나오죠. 이렇게 그런가요? 나오잖아요. 시루라기 하나 걸친 것처럼.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학살당한 마을에서 혼자 살아남은 그 여자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끝에 이렇게 술집에 이렇게 술 먹는데 여자들 이렇게 예, 좀 몇 조금 명 있고. 나와요. 조금. 아니 그 조금 전에 여자 배우가 많이 안 나와서 혹시 그거 느꼈어요? 포아가가 마지막에 그 눈빛 눈빛, 쏘는 예. 레이저 쏘는 경멸하는 눈빛. 그러니까 아니 약간 미소 띈 그 미소. 미소가 있었어? 약간 그 미소 얼굴 입으로 미소 띄는 듯 아닌 듯하는 눈빛을 아, 저는 나는 되게 좀 싸늘한 느낌을 디카프리오한테 보낸. 싸늘하다기보다는 싸늘했지 않았어? 내 지위가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이렇게 그치. 내려와 보잖아요. 사실 내가 이 지위인데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있었다. 약간 그 뭐랄까 같은 인간이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난 그 다르구나. 눈빛은 진짜 그게 조금 또 다르게 다르네. 생각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르네. 뭐 쏘는 그 눈빛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의 주인이고 약간 되게 그 자긍심, 그 여주인의 표정. 예, 여주인의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서 너를 살려준다. 내가 구해줬던 거 알고 있고 뭐 백인이지만 뭐 근데 뭐 네, 살려준다. 굳이 뭐 이렇게 별다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죠. 표시를 한다거나 네. 그게 아니라 감사의 표시도 없고 그렇죠. 말을 타고 딱 고개를 예. 들고 지나가면서 대사가 없으니까. 예, 쭉 쳐다보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안방마님 뭐 이런 느낌. 그쵸. 네. 그 위험이라고 그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표정은 넌 내 정말 목숨 구해줬으니까 넌 살려줄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난. 근데 살려줄게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일을 치르고 나서 죽게 생겼잖아. 이제 정말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인디언족 아니야. 그러니까 네이티브족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었어. 난 어떻게 모르겠는데 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죽었어라는 느낌이거든. 디카프리오가. 근데 그거를 쓱 하고 지나가는데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한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 경멸의 눈빛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약간 너희 그런 느낌. 정말 봤어요.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네. 이렇게 보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경멸과 그거- 자비가 동시에 있는 표정 같은 느낌이 이상하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아는 얼굴이네. 그거였어? 아는 분이시네? 우리 국면인가요? 많이 본 놈이 있네. 요거였고 하나는 고생했다. 고생했다. 예, 자기는 말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추위에 그렇게 뭐냐면 이 휴글레스는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의 행동을 취하는데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거든요. 응?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거든. 그래서 스포일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 안 한 거긴 한데 잘했어. 곰 손에 피가 묻혀. 아무튼 됐어요? 그 끝에 이 누구 두옹고 포아가. 네. 포아가의 눈빛. 세 글자만 맞았구나. 포아가가 두옹고는 뭐예요? 몰라. 두옹고는 어디 뭐 두고 왔어요? 아니, 만든 것도 아니고 이 포아가의 눈빛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거 우리 또 영화 보신 분들은 또 우리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면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 생각이 좀 다르네.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는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고마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표정 자체에서 고마운 표정은 전혀 없었어요. 저분은 내 생명의 은인 이건 아니었던 그건 것 절대 같아요.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그 표정을 기대했거든요. 포아가 그치. 뒤에 따라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 뭔가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저한테는 약간 좀 그렇죠. 훅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고마워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고마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약간 이게 묘해요. 잘 미묘해요. 만들어진 장치인 것 같아. 사람들한테 저거 과연 무엇일까? 니네 이 백인 새끼들, 그런 남의 느낌이었어요. 땅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는 포아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네요. 하긴 뭐 여자 배우가 나는 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 포아가 포아가의 한 장면, 포아가의 표정 눈빛이 하나. 있었네요. 예. 예, 그게 아주 또 영화의 묘한 점이었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할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네, 그러면 별점 매겨볼까요? 네. 예, 5점 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개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팥 기부 바랍니다. 진욱이부터. 저부터요. 이거 해야 돼요? 너도 해야 돼. 저 벌점을 안 매겨서. 너도 해야 돼. 이거 해야 벌점 돼요? 아니고요. 별점. 벌점을 안 해주셔도 돼요. 벌점 1점. 별점. 저는 완전히 생 날영화. 예. 저기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 가서 산천어 막 낚아올리고 그냥 물을 뜯어먹는. 평창에 저기 송어회집 가서 그냥 그 한겨울에 눈밭 그 우물에 있던 그 우물이래죠. 연못에 있던 그 송어를 막 낚아 뜯어먹는 바로 그냥 막 뜯어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해 막 뜨지 팍팍 않고 그냥 뜯고. 뜯어먹는. 예, 그 누가 보면 인상 찌푸릴 수 있잖아요. 춥고 막, 왜 저래 하는데 그 맛이 있다. 라는 저는 완전히 생날 영화를 본 것 같고 특히 이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죽음에서 돌아왔는지 가두리 양식. 제가 가두리야. 그죠. 제가 걸어서 대전을 갔던 적이 있어요. 150km를 일주일 걸려서 동생이랑 동생이랑 갔다 왔는데 되게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했었죠. 6주 동안 320km를 기어갔다라는 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 고생을 저는 몰랐거든요. 이 영화. 이 휴그레스라는 사람도 몰랐었고. 누가 알았겠어?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한테는 아까 얘기하지 그랬어. 지금 별점 매기라니까 왜 이렇게 말이 길어? 그러니까 왜요? 뭐 그래서 다 소감을 이렇게 얘기해야지. 소감을. 아니야. 소감에 얘기하시나 대한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별 4개로 가겠습니다. 생 날건데?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시라. 생 날거면 혹시 자몽 주스 아니야? 좋아하시면 자몽 주스 값 아껴서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웬 자몽 주스? 예?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알았고요. 아주 좋은 별점이었고요. 좋은 별점 뭐냐? 좋은 별점이지. 너도 벌점이야지. 너도 벌점이라. 다음은 네, 제가 아까 저 군에 있을 때 그 한탄강 편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 별점만 겨울에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저기 이거 리벤지요? 레버런트요? 그 한탄강변에 한겨울에 가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알죠. 그래 너도 거기잖아. 그 주변에 아무튼 물이란 물은 다 얼어 있어요. 근데 얼음을 깨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에요. 그 느낌이 뭔지 추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별 4개로 하겠습니다. 아까 바뀌어서라도 보셔야. 나는 어젯밤을 좀 새고 새벽까지 그 옆에 쏜난로 하나 있는 것을 계속 쬐다가 추워갖고 벌벌 떨고 있다가 아침엔 잠깐 졸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극장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저녁에 있었던 그 느낌이. 진짜 그냥 이 영화는 일종의 뭐랄까 그 VR 벌추얼 리얼리티 뭐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네. 체험이죠, 체험. 체험이 벌추얼 들어갔죠. 리얼리티 중에 저런 상황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리고 왜 살아남을까? 중요한 거. 일단 그렇게 해서 왜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저건 그냥 죽는 게 나아 사는 것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너무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저런 생명력이 결국은 자연의 입장이고 자연의 문제구나.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복잡하고 뭘 해도 저 생명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연의 순응해서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그거가 이 영화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도 별점은 4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커피값 되게 앞에서 높은 거예요? 보시죠. 그게? 높은 거죠. 네. 커피값은 원래 영화 다 따지지 말고. 네. 아유 몰라서. 따지지 말고. 김 작가님은?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리얼리티를 극단으로 추구하다 보면 무슨 극사실주의처럼 판타지와 만나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사실은 아까 멕시칸 3인방 감독을 얘기하셨을 때 그게 멕시코나 라틴 아메리카랑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환상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근데 판타지. 그게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되게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원한다면 봐도 좋지만 저는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그래서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네. 좋고. 저는 이 이나리투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찍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찍었냐, CG가 얼마나 들어갔냐, 이런 다들 이런 거 질문했을 거 아니야. 또 영화 또 기자나 팬들이. 그렇지. 근데 이나리투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배우들이 그 그린 스크린이라 그러죠. 파란색. 그 크로마키. 그 크로마키 할 때 그 뒤에 초록색 화면 띄워놓고 거기서 배우들 연기하고 다들 커피 마시면서 후시 작업을 하면서 즐겁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런 현장 싫어한다. 그런 거 난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고 이런 걸 하는 거지 뭔가 이 기계의 힘을 빌리고 막 이러는 걸 하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몇 년 전에 델토로 감독을 좋아했었어요. 이 세 감독 중에서 제일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이나리투 감독이 나는 이 사람이 하는 영화들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뭐 한다 그러면은 가서 볼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영화 자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감독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나 영화 이거 막 나는 이렇게 개고생하고 나 이런 영화 싫거든. 보면서 몸에 힘줘가지고 막 삭신 아프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 4개 하고 반 드리겠습니다. 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몰랐어. 몰랐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다음에는 반 쓰시고요. 네. 자, 반이 있었습니다. 반은 반차. 그래서 총점은 네, 총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점은 별 3개, 4개, 4개, 4개 반, 4개 해서 총 19.5가 나오는데 나눴더니 3.9점. 별 4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하고 비슷하다. 네, 비슷하게 나왔네요. 스타워즈가 훨씬 돈 많이 들지 않나? 그렇기도 한데 이거 아니 이거 1,000억 넘게 들었어요. 근데 좀 또 그런 거야. 야, 돈을 저렇게 들여서 저 고생을 했으면 왜요? 그렇잖아. 더 흥행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이런 것도 있죠.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도 있잖아. 그러니까 비용을 좀 들었으면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돈 그렇게 들이고 고생 그렇게 하고 너무 스타워즈의 이 편향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맞죠. 스타워즈보다 이 영화가 훨씬 좋아요. 그건 네. 또 이제 내 취향이니까. 저는 사실 지금 평가하는 걸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이게 그 어떤 그 시대극의 그 그래비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 체험 약간 예. 이 세 감독이 그래서 약간 뭐 서로에게 VR, 영향을 예. 끼쳐가면서 뭔가 예. 경쟁심을 가지고 뭔가 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래비티, 예, 그래비티의 시대극 버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버추얼 리얼리스트. 예. 그런 이나루트는 약간 그 옛날에 음악 하다 보면 그 전 무슨 이상한 무슨 3대 기타리스트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에릭 클립튼, 뭐 지미 페이지, 그다음 제프 백. 근데 이나루트가 딱 제프 백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이런저런 음악도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 세 명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멕시코의 그 다른 감독님들한테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요.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분들 한국말 굉장히- 잘하세요? 네, 굉장히 뭘 뛰어난 죄송할 감독들이 것까지야. 많이 있는데 멕시코에 죄송할 거냐. 세 명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3, 4, 5번 야구로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작년하고 올해 2016년에는 이냐리토 감독이 4번 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한복일 수 있어요. 응? 이 뭐가? 배우도 다 되게 입고 있는 따뜻하게 했을 되게 수 있어요. 따뜻하게 입고 있다. 네. 그 안에 막 다 핫팩하고 막 신발 속 온통 따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따뜻해 보여. 네. 아니 실제로 그래서 물론 동상 걸리고 했으니까. 아니 물론 사람이 이렇게 연기를 하고 나면 바로 보호를 해야지. 근데 실제로 그 물속에 들어가고 그 물속에 나와서 이 하는 동안에 내가 보기엔 그 환경조차도 맞아. 도저히 한 번은 하고 끝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리허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번에 끝내려고는 하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았을 걸 네, 생각해 보면 디카프리오 보면서 걔 막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럴 때 보면 애가 너무 늙었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저거는 진짜 추워서 하는 연기다. 저게 리얼한 연기. 이렇게 막 춤추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추워서 저건 나오는 액션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디카프리오도 약간 그 고통을 살짝 즐기는 것 같아요. 계속 여기 쉬운 게 없고 다 좀 나는 오히려 이상한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그 320km를 기어가듯이 오스카를 향해서 언젠간 주겠지. 뭐 이번에 된다 안 줘?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데 안 세리머니를 되냐.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 무대 위로 이렇게 그 옷 입고 기어서 가는 거. 그때 곰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디카프리오의 오른손을 들고 둘이서 이렇게 손을 딱 드는 오스카를 곰하고. 같이. 그쵸. 추운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다가 울컥한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 광화문에 소녀상 있잖아요. 네. 그 평화의 소녀상. 광화문이 아니고 일본 대사관 나온 네, 맞아요. 대사관. 광화문 아니고. 광화문 일본 뒤에 도서관- 맞아. 광화문 쪽 맞아. 일본 대사관 저기죠 안국동. 그 소녀상 앞에 누가 핫팩 있잖아요. 그 발에 핫팩을 이렇게 했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추운데 이렇게 겨울 되면 그 소녀상에 뭐 모자도 씌워주고 머플러도 해주고 지금 하잖아요. 사람들 거기 추운데 침낭 가지고 거기 옆에 자고 그러고 있어요. 대학생들 네. 옆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 우리가 이 추울 때 그런 마음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예. 아무튼 핫팩을 좀 사서 보내자. 제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돈으로라도 좀 하자. 그건. 자 이렇게 해서 총점은 3.9점. 레버넌트 끝으로 음악 한 곡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이 형님도 돌아가시고 또 릭 알란 릭맨. 릭맨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또 데이빗 보이 노래 하나 듣죠. 네. 뭐 나는 이번에 그 유작이라고 나왔던 그 블랙스타 그거는 좀 그렇고 재작년에 나왔던 앨범 중에서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Where Are We Now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도대체 어딨니? 여긴 어딘가. 난 누구인가?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데이빗 보이 발라드가 별로 없는데 그건 참 발라드라서 그 노래 들으면서 보이 옹 링맨 옹 이렇게 생각하면서 Rest in Peace. 레스트 피스. 소녀상도 평안히 다들 추위에 감기 걷지 마시고요. 동상 조심하시고요. 핫팩 꼭 챙기시고요. 네? 아니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예. 네. 오늘 김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별로 안 멀죠? 나 없을 때 와. 몇 번 같이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혼자 친해지면 바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또래 오래 먹으러 갑시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